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2월 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5, 6개월 전인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해외 주식 양도세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법이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 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영상을 안 보시고 과거 영상만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들이 너무 오래됐고 민감한 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직접 시청하실 때는 그 개정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시면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취득가액을 1억에, 주식을 1억 원어치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해외 주식이. 현재 시세가 5억이다. 5억이면은, 이거를 지금 4억이 올랐잖아요. 이 해외 주식을 지금 팔면은 거의 22%를 고지고대로 낸단 말이에요. 8천 얼마 내겠죠. 4억에 22%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와이프는 이걸 5억에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즉시 와이프는 5억에 그 주식을 파는 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증여세랑 양도세를 한번 볼게요. 내가 와이프한테 줄 때 증여가액은 5억인데요. 아시다시피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를 5억을 해주면요.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그 표준이 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그럼 0원에다가 세율을 곱해봤자 0원이겠죠. 그래서 증여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5억 원의 주식을 받아가지고 다시 5억 원에 바로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파는 거죠. 저한테 파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면은 5억에 받아가지고 5억에 팔았으니까 남은 차익이 100원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0원이 되고요. 다시 곱하기 세율을 해봤자 어차피 0원이 된다. 그래서 6억 미만의 주식까지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세금을 100원도 내지 않는 방법. 물론 이거를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10년에 6억 한도로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바로 증여 후 양도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이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부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과세가 되잖아요. 23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자산관의 과세 형평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 다만 부동산처럼 되게 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약하게 스타트를 한다.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우선 요건이 뭐냐면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때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뭘로 하냐? 원래 아까는 1억짜리가 5억으로 올라서 내가 5억짜리 주식을 받았으면 그게 5억이 취득가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요, 당초 증여자,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맨 처음에 증여했을 때 그 증여자가 맨 처음에 샀던 금액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옛날에 샀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까는 5억이었으니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10억어치 증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4억에 대해서 6억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을 수 있는데 이 내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가산을 해준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주식을 나중에 팔 때 그 양도 차익에서 빼줍니다. 어찌됐든 이런 건데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취득가액 1억짜리예요. 근데 현재 시세는 5억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여기다 1년 이내에 쓰면 안 되는데, 여기 1년 이내에 양도를 합니다. 바로 5억에. 그러니까 내일 한 거예요. 바로 다음날. 이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양도가액은 5억이겠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이 당초 증여자, 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적어주고요.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겠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 미리 그랬을 땐 이 4억에서 그 금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어찌됐든 아까는 5억이니까 증여세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4억이 양도차익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년마다 한 번씩 종류별로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요.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250만 원을 뺀 3억 9,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율은 20%거든요, 주식에 대해선. 근데 지방소득세가 또 20%에 또 다시 10%가 다시 붙으니까 22%를 곱해보시면 8,745만 원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행동을 22년까지 하시면요 100원도 안 나와요. 근데 23년도에 하신다라고 하면 8,745만 원이 고스란히 나온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국내 주식도 이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해외 주식은 지금도 과세고 2023년도 과세인데 국내 주식은 2022년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2023년도까지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 1억 원을 소급해가지고 전부 다 적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해외 주식은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부 사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기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내가 2월 과세를 했어요. 2월 과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내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랑 증여세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세금을 깎으려고 2월 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아요. 다만 그냥 그러니까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증여 후 양도했을 때 그때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거지, 만약에 회피할 목적이 없이 원래 전에 세금이 더 크면은요 2월 과세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부동산도 2월 과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2월 과세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5년이에요. 부동산은 5년인데 주식은 1년이다. 되게 짧아요. 1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되는 거고,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받은 다음에 2년 있다 팔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요. 근데 주식은 직계 존비속은 상관없어요. 근데 배우자한테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배우자한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과 차이점은 부동산은 5년, 주식은 1년. 그 다음에 그 증여 대상이 부동산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고 주식은 배우자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한번 2022년도에 양도 차익이 많다라고 했을 땐 한번 클리어 하시는 게 좋아요. 클리어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사세요. 수수료가 들더라도 그 양도세 아까 보셨잖아요. 8,70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익을 내서 그냥 원래대로 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은 1년 있다 파시든지 증여를 받으신 다음에. 근데 그건 이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2022년도에 한번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해외 주식 그 양도세 내지 않는 방법에 이어서 그 주식에 대한 금융세제 개편안 좀 2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